지금 민주당이 소위 보수 의제를 선점하고 있어요.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을 만들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박근혜는 뭐 누가 말해도 무슨 보수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진보 의제를 선점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도를 확 끌어들여가지고 집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꾸로 지금 이재명, 누가 뭐래도 어쨌든 진보 좌파 쪽의 대권 유지하는데, 여권이 추진해야 될 의제를 전부 다 장악하고 지금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연금개혁이에요. 국민연금개혁.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뭐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입니다. 날마다 부르짖었던 3대 개혁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부터 연금개혁에서 목소리가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서 그 할아버지의 외침 기억나십니까? 이러다 다 죽어! 지금 용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집권당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 두 번째 주제는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으로 잡아왔습니다. 역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구독하신다고 착각하신 거 아니죠? 좋아요 누르셨다고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곧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이재명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죠. 민주당이 모든 보수 의제를 다 선점하고 빨아들이는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그리고 여당,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 방어에만 급급한 상태, 뭐 최상병 특검 때문인 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은 여의도 여당, 국민의힘은 여의도 야당, 뭐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이 여당, 용산, 이러다 다 죽어! 라는 그 잘 익숙한 외침이 마치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 같이 여러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소위 보수 의제를 선점하고 있어요.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소위 여당 내 야당으로 당권을 가지면서 이제 소위 청와대 권력과 여의도 권력이 나눠져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었던, 즉 이제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을 만들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박근혜는 뭐 누가 말해도 어떤 보수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진보 의제를 선점한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경제민주화. 네, 경제민주화 개념을 딱, 그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으로 데려갔던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를 내놓죠. 경제민주화를 딱 내놓고 그 구체적인 정책을, 약속을, 공약을 하나씩 해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중도를 확 끌어들여가지고 집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꾸로 지금 이재명, 누가 뭐래도 어쨌든 진보 좌파 쪽의 대권 주자인데, 지금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여권이 추진해야 될 의제를 전부 다 장악하고 지금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연금개혁이에요. 국민연금개혁.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뭐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입니다. 날마다 부르짖었던 3대 개혁 중 하나입니다. 120대 국정과제 중 42번째 과제에 포함된 그런 과제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금개혁에서 목소리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더니 지난 23일이었어요. 28일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옵니다. 28일, 즉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여러분 21대 국회 4년 임기를 사실상 마감하는 날이에요. 임기는 내일, 즉 5월 29일까지인데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법안들이 오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폐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뭐 상정하거나 다시 다루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28일 꺼낸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28일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 선수를 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23, 4, 5, 6, 7, 8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 이슈를 계속 몰아붙입니다. 처리하자, 처리하자. 그런데 이 3대 개혁을 그렇게 부르짖던 용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조용한 거예요. 무풍지대예요. 오히려 뭐 하면 안 된다. 물론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도 뭐 아주 틀린 논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뭐 안철수,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은 뭐 이게 모수 개혁을 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조 개혁을 같이 하지 않으면 또 얼마 못 가서 이게 연금이 이제 바닥이 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 방법이 아니고 구조 개혁을 같이 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만들자. 이 얘기가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두 가지 이게 방안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놓고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구조 개혁을 또 시작하자라고 하는 합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모수개혁을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한 겁니다. 또 25일에는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자, 소득 대체율이 여당이 44%, 그 다음에 민주당이 45%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뭐 1%포인트 차이 아닙니까? 1%포인트. 그런데 민주당이 오히려 우리가 여당의 소득 대체율 44%를 받아들일 용의도 있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올리로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한 거죠. 두 번째,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어떤 보수 의제를 갖고 주도하고 있느냐. 바로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죠. 종부세를 완화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아예 뭐 폐지, 면제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1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자, 종부세 완화 역시 여권의 핵심 어젠다였습니다. 왜? 정부가 잠깐 세금만 많이 걷지 말고 정부가 세금 많이 걷어서 뭐 이렇게 여기 개입하고 저리 개입하고 민간한테 세금 받고 기업한테 세금 받고 이런 큰 정부가 안 된다. 보수의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기본이 민간의 창의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개입을 극소화시키고 세금도 각종 줄이고 이게 이제 보수 정부인데 이걸 쭉 부르짖어 왔는데 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이재명의 민주당이 종부세 일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하자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누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누가? 고민정 최고위원이. 또 누굽니까? 이해식 네, 강동울의 재선 의원 지금 원내 수석 대변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무게에 있는 사람들이 다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면제 또는 축소 완화를 부르짖어야 될 여당 용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보수제를 다 뺏기고입니다. 세 번째, 참 최상병 특검법. 자, 오늘 오후 2시에 재표결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은 이제 지금 1시 35분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리리스 될 때쯤에는 이제 아마 처리가 돼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상병 특검 이게 뭐 특검 법안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이런 걸 떠나서 문제가 있죠. 실제로 특검법안 안에 이제 뭐 어쨌든 특검을 이제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거기서 민주당이 2명을 가려서 민주당이 2명을 대통령한테 후보로 올리고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낙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특검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 독소조항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고쳐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수처가 최상병 에 대한 권력 개입,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이거는 공수처가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장도 새로 임명이 됐고, 더군다나 공수처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검찰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검수완박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서 지금 이제 뭐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기관인데 이것도 못 믿겠다 그냥 특검을 나가지고 정치적인 뭐 생각이 다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들의 이제 최상병 이 특검법 처리에 대한 열망이 높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진실 사실의 게임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뭐랄까 조금은 인식의 게임, 또 프레임의 게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최상병 특검법이 왜 보수의제냐? 이게 군인이잖아요. 군인. 여러분 보수의 가치 중에 정말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는 제복에 대한 경의입니다. 제복에 대한 존경이에요. 더군다나 자기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민간 피해를 더 줄이고 막기 위해서 거기 이제 동원돼서 나왔다 거기서 어이없게 죽음을 당한 사건 아닙니까? 이 억울한 해병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 좀 규명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제복에 대한 예의, 이게 보수의제죠. 어쨌든 동기는 뭐가 됐든 간에 민주당이 보수의제를 좀 선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쨌든 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 특검법안 그리고 이제 뭐 연금 개혁안 처리 주요 법안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주요 법안들이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응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이게 최상병 특검법과 같이 처리될까봐 무서워서 응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보수 의제를 선정한 민주당이 결국은 여의도의 여당, 그리고 보수 의제를 빼앗긴 국민의힘은 여의도의 야당처럼 돼버렸고, 옛날에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 비슷한 별명으로 불렸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회창 씨, 과거에 1997년에 김대중 민주당 후보와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당시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가지고 지고 나서도 98, 99, 20, 2001년, 2002년 계속 김대중 정부가 계속되는 속에서 소위 여의도 권력을 휘두른 사람입니다. 여의도 야당, 막강한 야당의 그 의원수를 배경으로 해서 그 당시 청와대가 있었으니까 청와대 김대중 권력에 맞서서 여의도 대통령으로 거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예. 뭐 이회창.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예.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자기 당 소속의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여당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 청와대 정권과 청와대 권력과 여의도 권력이 따로 논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재명이 그 반열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로 이 정도로 여의도 권력, 여의도 대통령, 거의 대통령 이런 평가를 받은 분은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셋입니다. 예, 이회창, 박근혜, 이재명. 윤희수 전 의원이 이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연금개혁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이 요새는 프레지덴셜한 것 같아. 프레지덴셜하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예컨대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이 많은데 반대당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unpresidential, he is unpresidential 이러면은 대통령답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 이제 이재명을 presidential 대통령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아침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사실은 뭐 신문 기자가 전화해서 그냥 뭐 기사 쓰는지 모르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썼어요. 저거는 좀 그렇죠. 저거는 농담처럼 얘기한 게 어딨어, 정치인이. 내가 그 얘기도 해줬어요. 야, 너 쓰지 않을 거지? 근데 써도 할 수 없어. 이 미필적 고의로 얘기한 거지. 얘기하니까 깔깔 웃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보수 이슈를 리딩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저 사람이 대통령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서 그 할아버지의 외침 기억나십니까? 이러다 다 죽어! 예. 지금 용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집권당 국민의힘 이러다 다 죽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